A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퍼뮤테이션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퍼뮤테이션에 핑거프린트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요. 핑거프린트가 뭐냐면 이 퍼뮤테이션, 일단 퍼뮤테이션의 정의는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등장하는 수열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어떤 퍼뮤테이션에서 그 핑거프린트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핑거프린트라는 건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소, 두 번째랑 세 번째 원소, 세 번째랑 네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바로 인접한 원소들을 그 합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걸 정렬한 걸 핑거프린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합들을 다 구한다가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 4, 2, 3이 있으면 이 이웃한 것들의 합이 5, 6, 5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걸 정렬하는 게 또 하나죠. 이렇게 두 개 과정을 거쳐서 이거에 핑거프린트라는 거를 구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핑거프린트에 대해서 뭘 가지고 하냐,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그 어떤 퍼뮤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핑거프린트가 같은 퍼뮤테이션을 하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 4, 2, 3이라는 그 수열의 핑거프린트는 5, 5, 6인데 5, 5, 6을 핑거프린트로 가지는 또 하나의 수열을 하나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그게 문제의 목적인데요. 일단은 핑거프린트를 찾는데 이게 뭐 핑거프린트가 같은 걸 찾기 위해서 그 100개를 가지고 수열을 다 만들어 보는 건 그 100의 팩토리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되겠죠, 일단. 그건 일단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핑거프린트에서 이 수열이 수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열에서 핑거프린트가 나오는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 규칙을 통해서 핑거프린트가 같은 걸 찾아야겠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 핑거프린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죠. 여기 216543이라는 그 배열을 가지고 핑거프린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핑거프린트를 구해보면 네. 핑거프린트를 구해보면 우리는 이 배열에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하나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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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 가지고 하나 구하죠. 네, 이렇게 총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쓰는데, 우리는 이거를 각각 A, B, C, D, E라고 해봅시다. 그럼 A, B, C, D, E가 한 번씩 등장하도 근데 이게 A, B, C, D, E를 우리는 정렬된 걸 정렬된 거를 핑거프린트로 가지는 뭔가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A, B, C, D, E가 한 번씩 똑같이 등장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 B, C, D, E를 똑같이 한 번씩 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딘가에는 뭐 어떤 순열 A, B, C, D, E, F가 있는데 어딘가에는 A가 있고 어딘가에는 B가 있고 어딘가에는 C가 있고 이런 식으로 A, B, C, D, E가 전부 한 번씩 등장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A고, 이렇게 해서 B고, 이렇게 해서 C고, 이렇게 해서 D고, 이렇게 해서 E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처음에 A, B, C, D, E, F 순서로 있던 순열을 거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A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B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C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D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E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A가 나오고, B, C, D, E. 원소들이 다 같으면 정렬을 했을 때 결과도 같죠. 이렇게 원래 순열을 뒤집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열이 들어오든 그 순열을 뒤집은 걸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코드가 저는 받아서 그냥 만들어서 받아서 뒤집어서 출력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네, AC 받았고요. 네, 지금 즉석으로 AC 받으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array cancellation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이번에도 n개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의 합이 총 그러니까 시그마 a가 0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이. 그때 우리는 어떤 i랑 j를 골라서 그 i랑 j, i번째랑 j번째 숫자를 골라서 하나에서는 플러스 1을 하고 하나에서는 마이너스 1을 하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그 코스트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i가 j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을 하는 숫자가 플러스 1을 하는 숫자보다 앞에 있을 땐 코스트가 무료고요. 아니면 1코인이 된대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원소를 0으로 만들면서 가장 작은 코스트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코스트로 전부 0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3 마이너스 이런 예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예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숫자를 옮긴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옮기는데 큰 거를 작은 거를 옮기는데 오른쪽으로 옮기는 건 무료고 왼쪽으로 옮기는 건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i, j 쌍을 찾아가지고 그 쌍을 통해서 뭐 어떤 몇 번을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그거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왼쪽으로 최대한 적게 옮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는 이런 일단 양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양수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음수들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나중에 음수들은 어차피 양수들이랑 짝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수들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양수에서 이걸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최대한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양수는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로밖에 나눠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왼쪽에 있는 양수가 오른쪽에 있는 양수보다 기능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수는 이거보다 오른쪽 이 구간에 있는 것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양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수가 왼쪽에 있는 양수일수록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양수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제일 작은 양수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써서 이것보다 뒤에 있는 음수 하나에다가 넣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양수는 여기서부터 이것만 커버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얘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여기서부터 먼저 양수를 오른쪽으로 나눠주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더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두 가지 중에 왼쪽에 있는 양수부터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어디에다가 나눠주면 될지. 그러니까 여기를 i라고 하고 여기를 j라고 할 때 우리는 i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j도 넘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부터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n 제곱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양수,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넓은 양수부터 그 커버하기 어려운 영역부터 가능하면 왼쪽에 있는 음수부터 값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엔 여기 3이랑 해가지고 뭐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1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그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양수부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양수일수록 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으니까 그 얘만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부터 왼쪽에 있는 양수를 소모를 해서 오른쪽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면서 오른쪽에 그 최근에 그 숫자를 나눠줬던 양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기억해 놓은 이 숫자보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우리가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0이 돼가지고 이거 이후의 걸 따져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미 0이 돼가지고 여기다 더해줄 게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짜냐면 그 이중 반복문을 짜는데 그 같은 제의를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i에 대해서 제의를 돌리는데 그 모든 제의에 대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제의를 오른쪽으로 단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제의를 다시 앞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일종의 투포인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양수를 빼는 곳 포인터 하나랑 그 음수를 넣는 곳, 음수에다가 숫자를 더하는 곳 포인터 하나, 이렇게 투포인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제출을 하면, 이거 틀리면 어쩌지 근데? 우리 지금 즉석으로 제출하면서 A, B 풀고 있거든요. 네, 맞았고요. 진짜 난 이거 나도 확신이 없었는데. 그 다음으로 Balanced by a bit string 이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 어떤 bit string이 밸런스드 되어 있다 라는 그 어떤 용어를 정의를 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뭐냐면 그 사이즈가 k인 어떤 서브스트링, 그 어떤 특정 서브스트링 구역에 대해서 0이랑 1이 같은 숫자만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6, 4면 4만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1, 0, 0, 1 이렇게 0이랑 1이 숫자가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 K 밸런스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린 여기서 K 밸런스드라는 조건 위에다가 뭐가 더 붙냐면요, 물음표가 붙습니다. 물음표가 뭐냐면, 물음표는 우리가 여기다가 뭘 넣을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0을 넣어도 되고 1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0이나 1을 여기다 넣어서 그 0이랑 1을 넣은 결과 스트링이 K 밸런스드일 수가 있냐 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물음표에다가 0이든 1이든 마음대로 넣을 수 있지만 그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K 밸런스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6, 4 이렇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길이는 6이고 K는 4인 서브스트링이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그 길이가 4인 서브스트링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밸런스드 돼 있죠. 네, 밸런스드 돼 있으면 그 1이랑 0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여기가 밸런스드 돼 있고 한 칸 넘은 여기도 밸런스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연속적인 구간, 그러니까 왼쪽에서 한 칸 빼고 오른쪽에서 한 칸 넣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밸런스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드 돼 있고 이것도 밸런스드 돼 있고 이것도 밸런스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이 스트링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그
K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그 0, 1, 2, 3, 0, 1 이렇게 그 어떤 인덱스를 K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그 이것들끼리 다 같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4칸 잡았을 때 0에 해당하는 게 하나 빠지죠. 그리고 그 다음 4칸을 잡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 4칸을 잡으면 여기 0에 해당하는 게 빠지고 여기 0에 해당하는 게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0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한 칸 옮겨도 그 밸런스드 스트링이란 조건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한 칸 옮겨도 같고, 여기도 이거랑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죠. 4칸 차이가 나는 이것도. 일단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서브스트링이 가질 수 있는 조건, 4칸 걸러서 한 칸씩 그러니까 K칸 걸러서 한 칸씩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 일단은 이게 밸런스드 서브스트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K 밸런스드. 왜냐면 한 칸 한 칸 옮길 때마다 그 밸런스가 항상 같으려면 하나 빠질 때마다 하나 들어가고 그게 같아야 되니까. 빠지는 게 들어가는 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트링을 잡고 그 어떤 K개의 구간을 찾습니다. 그 K개의 구간을 찾아서 이게 이렇게 K개씩 점프를 해서 나머지가 같은 것이 전부 같은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 체크를 했으면 우리는 그게 전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뭐 0000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111 이런 경우도 오케이죠. 근데 뭐 000 물음표.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음표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구나. 왜냐면 이거 전부 같아야 하는데 물음표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확인했죠? 그럼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물음표인 것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물음표인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일단 밸런스드라고 했잖아요. 밸런스드라는 건 어떻게 몇 개를 잡아도 그, 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랑 1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K개를 잡았을 때, 이렇게 1001을 잡았을 때, 이 안에 물음표가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개수에 따라서, 나머지가 0이 2개고, 1이 하나다. 그러면, 이 물음표에는 1을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밸런스가 깨지면, 예를 들어서, K는 6인데, 0이 4개고, 1이 하나고, 그리고 물음표가 하나다. 그러면 이 물음표인 부분을 어떻게 채우든 우리는 0이 4개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체크를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K칸마다 건너뛰면서 나머지가 어떤 특정 숫자인 것들이 전부 같거나 아니면 물음표라서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맨 앞에서부터 K개.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K개가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맨 앞에서부터 K개를 밸런스드 된 형태로 넣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절반 0이랑 1을 각각 절반 이상씩 넣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한쪽이 절반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절반 넘게 이미 가져갔으면 그거는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해서 두 가지 조건이 전부 통과가 되면 yes고 아니면 no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서브스트링에 대한 문제를 좀 자주 풀어본 분들은 좀 익숙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게 조금 이런 스트링이나 아니면은 부분 집합 같은 거를 서브 스트링 같은 거를 좀
많이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좀 생소했을 수도 있고요. 되게 이런 코드포스에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게.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트리 태그. 트리 태그는 되게 흥미로운 문제였어요. 트리 태그는 앨리스랑 밥이 그 트리 위에서 게임을 합니다. 이런 트리 위에서 게임을 해요. 여기서 트리라는 건 그 어떤 그래프인데 1부터 n까지의 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정점들이 순서가 없으면서 흥미로운 뭐 문제라도 예, 계속 설명할게요. 1부터 n까지 그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undirected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으면서 connected 연결된 그래프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 정확히 n-1개의 간선을 가져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어떤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경로라는 건 그 같은 노드가 2번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경로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 여기서 술래잡기를 해요. 근데 술래잡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이런 트리가 주어지고 여기 뭐 1, 2, 3, 2, A, 3, 2, 1. 네, 그러니까 여기 빨간 게 앨리스고 파란 게 밥이에요. 여기서 앨리스가 밥을 잡으려 그래요. 근데 앨리스가 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앨리스가 처음에 여기 시작하고 밥이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앨리스가 처음으로 한 턴을 진행하고 밥이 다음으로 한 턴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앨리스가 한 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져 있고 밥이 한 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랑 밥은 각각 자기 차례에 어, 자기 차례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한 칸 아니면 뭐 그 한 칸 아니면 아예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선 그 밥의 이동 범위가 2니까 밥이 여기서 2에서 이동하려면 1, 4, 3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서로 차례를 주고받으면서 술래잡기를 할 때 서로 최선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앨리스가 밥을 잡을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앨리스가 결과적으로 밥을 잡을 수 있으면 앨리스가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밥이 앨리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밥이 끝까지 도망칠 수 있으면 밥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의 이동거리가 1이고 밥의 이동거리가 2입니다. 근데 앨리스가 처음으로 게임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왜 안 열려? 이미지 복사. 앨리스가 처음에 여기서 1로 이동을 합니다. 앨리스의 이동거리가 1이죠. 앨리스가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앨리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앨리스가 여기에 있으면 그 밥이 앨리스의 이동 범위 밖으로 무슨 짓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밥이 2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그 이동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밥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앨리스가 이기는 거고요. 다른 경우 이거는 밥이 이기는 경우의 예시인데 다른 경우에는 앨리스가 오른쪽에 6번에 시작하고 밥이 왼쪽에 1번에 시작을 하죠. 앨리스는 처음에 앨리스는 한 번에 한 칸 움직일 수 있고 밥은 한 번에 2칸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 앨리스는 한 번에 2칸까지 움직이고 밥은 한 번에 5칸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여기서부터 움직이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앨리스가 어떻게 이동하든 간에 앨리스가 6에 있으면 밥은 그냥 그대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을 잡으러 4까지 오면 한 번에 앨리스는 밥을 못 잡죠. 그러니까 4까지 와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가 4에 가고 밥은 여기 그대로 1에 있고 그리고 앨리스가 그 다음으로 3에 있다. 그럼
밥은 1에서 6으로 점프를 합니다. 6으로 점프를 하면 앨리스가 3이고 밥이 6이면 앨리스가 또 밥을 못 잡죠. 그럼 또 앨리스가 다시 좁혀보려고 4로 움직여요. 그러면 4로 움직이면 또 밥은 반대쪽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밥이 앨리스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밥이 앨리스의 이동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앨리스가 3에 있다. 그러니까 1에 있는 밥을 잡으려고 3까지 왔다. 그럼 앨리스의 이동 범위가 3부터 5까지잖아요. 그럼 3부터 5까지 이동 거리를 한번 뛰어넘어서 저 뒤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러면 밥이 이긴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틀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로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앨리스랑 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금 복잡한 트리가, 뭐 별로 안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앨리스랑 밥이, 뭐 앨리스가 이쪽으로 가서 그 밥을, 그 앨리스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밥을 그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면은 몰아넣으려고 하면 무조건 몰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넣으려고 하면 몰아넣을 수 있고,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는 그 앨리스의 포위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면 반드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위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그 DA라고 돼 있죠. 그 DA가 앨리스의 이동 범위거든요. 2 곱하기 DA보다 밥의 이동 범위가 크면은 이거를 DA 플러스 1이다. DA 플러스 1보다 그 밥의 이동 거리가 크면, 그러니까 앨리스가 한 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앨리스의 이동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앨리스가 여기 밥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을 때 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망가려면 하나, 둘, 세 칸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이동 거리 플러스 1이에요. 필요한 이동 거리는. 그래서 2 곱하기 그 앨리스의 이동 거리보다 밥의 이동 거리가 크거나 같으면 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밥이 도망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게 또 뭐를 맞춰야 되냐면 2 곱하기 그 DA보다 그 트리의 지름 파이라고 합시다. 그 트리의 지름이 그 2 곱하기 DA보다 작아요. 왜냐면 2 곱하기 DA보다 커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어딘가 앨리스가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점을 하나 잡았는데 이 점에서 모든 점을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저 맨 처음 예제에서 그랬죠. 맨 처음 예제에서 앨리스가 여기를 잡고 있으면 앨리스는 모든 점을 다 장악할 수 있어요. 밥이 어디를 가든.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점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앨리스로부터 밥이 도망칠 수 없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트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트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려면 그 앨리스의 이동 거리가 그 이동 거리의 2배가 그 트리의 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네. 네. 그러니까 앨리스의 이동 거리가 트리의 지름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의 2배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점을 장악해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경우를 빼내고요. 그리고 트리 지름을 어떻게 구하느냐? 트리 지름은 일단 트리의 지름은 어떤 특정한 트리 지름에 해당하는 2개의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이랑 이 점. 근데 여기서 어떤 트리를 만들면 보장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점 하나 있잖아요. 이 점 하나에서 제일 먼 점 하나를 찍어 봅시다.
처음 시작점에서 제일 먼점 하나를 찍었을 때 이 제일 먼점이 트리 지름 둘 중 하나랑 트리의 지름에 해당하는 그 양쪽 끝점 하나랑 일치한다는 게 보장이 돼요. 이 트리 위에서. 그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지금 지금 까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트리 위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트리의 지름 구하는 거 공부하는 김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트리의 지름을,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제일 먼점 하나 찾고, 그리고 그 점에서 제일 먼점 하나를 찾는 식으로 그 트리의 지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트리의 지름을 찾아서 그 두 개의 점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어,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 그런 식으로 트리의 지름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트리의 지름에 대한 이 두 개의 식을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앨리스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밥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예요. 앨리스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턴 만에 밥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앨리스가 이기죠. 네, 그 경우를 따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A, B 사이의 거리가 DA인 경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처리를 하면 일단 맞거든요, 이 문제를. 근데 이게 일단 에디토리얼에 그 소개된 제일 그 간단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한두 가지 정도 더 그 조건들을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더 한두 가지 정도 더 조건들을 추가를 했을 거예요. 이 조건으로도 잡힐 것 같은데 라고 추가를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조건들을 구해도 전부 이 조건들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 그 조건들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랑 상관없이 다들 뭐 맞는 처리가 됐을 텐데, 예를 들어 제가 구한 그 추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가 한 번에 그 밥을 잡을 수 있는 범위로, 그러니까 두 번 만에 잡을 수 있는 범위로 이동 가능한 경우에 거기서 한 번 이동했을 때 밥이 거기서 도망칠 수 있는 특정 노드가 존재하는가, 그걸 하나 잡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추가 조건들을 잘못 구하면 피테스트.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추가 조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멀리 도망칠 수 있으면 결국은 그 앨리스의 범위에서 어차피 도망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앨리스랑 밥에 대한 추가 조건들이 있고, 그 추가 조건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뭐 잘못된 조건을 체크해서 틀린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들만 가지고 이 조건들만 가지고 제출하면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뭐 어차피 이것들의 부분 집합이라 별로 상관없었고,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는 굉장히 어, 네, 세그먼트 트리예요. 이거는 픽스드 포인트 리무벌, 이 문제는 A1부터 AN까지 그 n개의 양수가 있는데 잠깐 그 전에 방금 그 문제는 그래가지고 방금 그 문제를 그 1404 B 방금 그 문제는 뭐 저는 이렇게 특정 노드로부터 제일 먼 노드를 찾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두 번 돌려서 트리의 지름을 구하고, 그, 지, 그 지름 그 지름에 대한 그 지름이랑 그 밥의 이동거리에 대한 그리고 그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조건인데 별로 상관없었고, 그리고 A
앨리스가 첫 번째 턴에 밥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처리. 이렇게 처리를 해서 넣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이 빠져서도 통과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죠. 다음 문제, Fixed Point Removal 문제인데 이 문제는 A1부터 AN까지 양수가 있고 어떤 그 연산을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 연산의 결과로 어떤 특정 점 i를 잡아서 그 특정 점 i번째 숫자를 뺄 수가 있어요. 근데 i번째 숫자를 빼려면 ai는 i라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긴 2니까 두 번째고 2니까 이걸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뺀 다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 생각을 거쳐서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네라는 그 결론을 만들고 그 결론에 의해서 그 어, 어떤 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고 근데 그 알고리즘이 그 세그먼트 트리를 두 번 짜서 그렇게 쭉쭉 넘겨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13개의 숫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i번째랑 i번째랑 숫자 i가 같으면 ai가 같으면 지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지울 수 있는 점들이 있고요. 그런 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점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9라는 숫자는 여기 그 자리가 네 번째잖아요. 그거 말고 좀 적당한 숫자가 여기 없네. 9라는 숫자는 여기 숫자가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니까 왼쪽에 있는 걸 다섯 개를 치웠으면은 그 이 9를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걸 다섯 개를 치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몇 개를 치우면 그러니까 더 그거보다 더 많이 치워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이 치워버리면이라는 조건은 무시해도 괜찮은 게 우리는 이거를 항상 그 오른쪽에서부터 그 할 수 있는 그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처리한다. 라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처리하고 왼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그거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 방법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매번 왼쪽으로 훑으면서 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거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구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n 제곱이 되죠.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매번 스캔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어떤 특정 숫자, 예를 들어서 이거의 인덱스가 9라고 해봅시다. 인덱스가 9면 왼쪽에서 4개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그 4개 이상 치울 게 있냐라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의 구간을 통해서 4개 이상 치울 게 있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려면, 우리는 어떤 얘보다 레벨이 낮은 것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레벨이 4라고 생각해 봅시다. 레벨이 4라는 건 네 칸을 여기서 왼쪽으로 밀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4 이하인 그것들을 왼쪽에서 몇 개를 치워야 이거를 치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데 우리는 이 레벨이 4 이하인 게 여기까지 몇 개인지를 이렇게 세그먼트 트리를 그러니까 페닉 트리 그러니까 바이너리 인덱스 트리를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몇 이하인, 그러니까 레벨이 몇 이하인 게 몇 개인지를, 그러니까 레벨이 특정 개수, 특정 숫자 이하인 게 몇 개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구간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구해 놓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따질 때마다 얘를 치우려면 4 이하인 게 그 앞에 몇 개가 등장해야 되는가. 근데 우린 여기서 쿼리마다 앞에서부터 몇 개, 뒤에서부터 몇 개를 잘라서 그 앞에서부터 몇 개가 등장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몇 개는 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만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부터 몇 개, 뒤에서부터 몇 개를 그 치울 수 없는 숫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구간 합을 구해 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레벨이 4인, 그러니까 이 숫자가 9고 그 인덱스가 13인 이 숫자를 치우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부터 4개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4개 이상 치울 수 있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가를 구합니다. 사실 끝나는 구간은 여기에서 끝난다 그 구간이 시작이 존재한다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구간이 시작하는 걸 패닉 트리 위에서 바이너리 서치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요. 그렇게 구한 거를 네, 그러니까 CI 번째 숫자를 지울 수 있는 가장 큰 X 값을 저장을 해서 그걸 구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 숫자를 지울 수 있다라는 걸 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을 구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어,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아씨, 저도 이거 해놨다가 해놨다가 까먹었어. 아, 아씨, 너무 복잡해서 까먹었어. 아니, 분명히 아까는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 방송하는 사이에 까먹었어.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그래서 레벨에 해당하는 이전 레벨에 해당하는 걸 따져가지고 여기다가 음, BI는 0일 땐 CI는 I고, AI가 BI일 때,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딱 보면서, 그, 자기 왼쪽에서 그것보다 작은 걸 찾아서, 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를 처리하면서 이걸 또 우선순위 큐를 사용해서 이 레벨이 작은 것부터 따져야 돼요. 레벨이 작은 것부터 레벨이 작은 것부터 따지고 그 다음 레벨 따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따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이 이게 C라는 배열인데 이 C라는 배열은 어, 이 숫자를 지우려면 적어도 어디서부터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거를 지우려면 어디서 적어도 어디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 해놓고 이거의 구간합을 구해놔요. 이거의 구간합을 구해놓으면 네, 이거의 구간합을 구해가지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했을 때
이거의 구간 합이 뭐인지를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첫 번째 배열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C라는 배열이 나오고 그 C라는 배열을 그 세그먼트 트리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단 좀 뒷부분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두 단계의 변환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시간에 못 잤는지 여러분 알 것 같죠? 네,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남은 시간이 한 30분밖에 없어서 짤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시도는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쿼리마다 CI 값이 x 이상인 i의 개수를 세는데 그거를 그 구간합을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세그트릴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C부터 세그먼트 트리를 심지어 두 번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심지어 두 번도 한 번은 그 위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디비전 1으로서는 뒤쪽 문제가 쉬운 편인 셋에 속했던 모양이에요. 뒤쪽 문제까지는 전 보지 못했지만 뒤쪽 문제들은 좀 쉬웠는지 그 되게 스탠딩을 보면은 뒤쪽 문제를 다 푼 참가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를 세그먼트 트리를 쓰면 풀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된다고? 이거 보고 좀 공부 좀 해야겠다. 네, 뭐 잘하는 분들 코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된다고 이게? 네,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보고 공부해야지. 네, 그래서 오늘 커버할 문제는 이 정도고요. 음, 어, 그래서 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죠. 다음번 대회가 이틀 뒤인데 그것도 할까? 하지 뭐. 하겠지. 하게 되겠지. 여기서 오렌지 찍을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오렌지 찍어보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빨리 퍼플 대선 또 뭔 소리야?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번 방송 때 보도록 하죠.